안녕하세요. 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남이고요. 서남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은 꿈의 물질인 초전도체에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관련된 제품을 보게 된다면은 2세대 콘 조전도 선재와 초전도 버퍼 선재, 초전도 자석, 초전도 선재 제조 장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초전도 선재라는 거는 결국 일정 온도, 즉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속이나 구리에 비해서 저항에 의한 손실 없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구리보다 5배 이상 더 많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전도 버퍼 선재라는 건 일단 이 초전도 선재는 이 비자성 금속 기판의 전해연마와 비정지 산화방죽 방막 시드레이어 이축 배양 완충 등 여러 단계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제조된 기판 위에 이 초전도층을 성막을 하고 또 후공정으로 안정화층을 구성한 뒤에야 전선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때 초전도 버퍼 선재가 초전도 방막 성막을 위한 전 단계 기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은 이 고온 초전도 선재와 초전도 버퍼 선재, 초전도 자석과 초전도 선재 제조 장비를 현재 다양한 기업과 이제 기관의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이 초전도 선재 같은 경우는 슈퍼록스 인소트 케이블은 대표적으로 LS 케이블 시스템, 퓨전은 토카막 에너지와 MIT 그리고 한류기 자석 초전도 모터, 풍력 발전 변압기에도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서남 같은 경우는 이 2세대 고온 저전도 선제 고온 초전도 선제 개발부터 상용까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다시피 서남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고온 초전도 2기가 와이어 생산 공정 라인 셋업한 다음에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 초전도 상용마 선제 공급과 고온 초전도 자석 IBS 납품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선한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시작된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에서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기를 확보를 성공도 했고 또 현재 초전도 사업이 활발한 국내 시장에서 유일한 선제 공급사로서 세계에서 탑3 업체로서 품질과 생산성, 가격 등에서 이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서남은 이 초전도 자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율 상용 프로젝트에서 납품 실적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남의 어떤 비전과 기술력과는 다르게 매출액 부분은 조금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에 대한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매출액이 459%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지만은 여전히 22년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됐고 또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대비 0.41%밖에 증가하지 못해서 2023년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2년 동안 많은 매출액을 높였긴 했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은 어떤 굉장히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선황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로서 어떤 적정 주가를 구하고 있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BPS 측면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현재 BPS가 약 467원인데 현재 주가가 5,000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약간 현 주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테마로서 어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 서남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8월 달에 이제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세계 최초 개발 소식 속 어떤 초전도체 선제 제조 및 판매를 한다라는 이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며칠 뒤에 어떤 미국의 CMTC LK99 초전도체에 대한 부인이 나오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2월 달에 이제 다시 반등을 썼던 거는 이 LK99을 만들었던 연구진들이 이런 PCP SOS에서
초전도체를 발표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기대감 속에 서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결국 이제 2023년도 12월 달에 LK99 결국 상온 초전도 제한이 무도체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지난 7월 22일 납부리 인해석을 이용한 LK99라는 결정 구조를 만들고 입계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며 제조법 등을 담은 논문 2편이 어떤 공개가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라 비저항값이 큰 보도체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LK99에 황을 추가해서 초전도체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이 PCPO SOS 발표를 했지만은 학계에서는 또 글쎄라고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세계 최초로 상온상업 초전도체 LK99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국내 연구자들이 이 새로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며 미국 물리학회에 공개했다. 다만 국내 학계에서 공신력 있는 검증을 거치지 않아 여전히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발표 내용엔 PCOSSO란 물질이 제로 저항과 이 마이스너 효과 자석 위에서 부분 보상 등 초전도 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장이 담겼지만은 여기서 학술대 발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표준 연구원과 같은 제3기관에서 해당 물체의 물성을 측정하면 쉽게 건질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주장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공중부의 영상 촬영과 제로 저항 실험 등이 이루어졌다 밝힌 STLCL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불명확한 데다 제로 저항 데이터 역시 LK99 때와 마찬가지로 자음 신호가 명확하게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LK99도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항값이 큰 부도체다라고 현재 결론이 나온 상태고 이 LK99의 황을 추가해서 새롭게 발표를 한 이 초전도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 초전도체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선언 같은 경우는 이 초전도체 이슈로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제 LK99과 이 LK99의 황을 추가한 것들이 이 초전도체 아니란 사실이 보게 되면서 현재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나무 이제 테마로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살짝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 살펴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 5,200원 부분들은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선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태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